안녕하세요. 예, 오늘도 영상을 올립니다. 오늘은 2월 10일 월요일 오후 11시입니다. 보유자산은 어제보다 많이 줄었습니다. 단가 올라가면 쭉 올라가고 단가 떨어지면 우수수 떨어지고 매번 그렇죠. 예, 지금 30만원 또 진행 중입니다. 거래 내역 이루어진 거 없고요. 그렇습니다. 비트가 많이 하락했습니다. 1180만원에서 45만원 정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 나머지 알트코인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이 와중에 SV는 잘 버티네요. 골드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조금씩 알트코인들 떨어진 것도 꽤 크고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인 것 같습니다. 이 정도겠네요. 비트였습니다. 지금 9,800선인 것 같은데요. 오늘 아침인가 뭐 새벽인가 해가지고 아마 한 1200까지는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. 1200에서 지금 9,800까지 한번 9,700이구나. 네, 700까지 한번 뚝 떨어졌다가 다시 또 만 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위아래 움직임이 커요. 오늘 뭐 마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수익 나면 좋은데 이런 장에서 수익 내기가 또 쉽지가 않죠. 뭐 수익 나셨기를 바랍니다. 올리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뭐 일단 뭐 비트코인 1만 달러 떨어졌다, 깨졌다 그 얘기입니다. 근데 뭐 애널리스트는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 이런 식의 얘기를 하네요. 뭐 흔히 말하는 건강한 조정이다 맨날 그런 거죠. 대체 뭐가 건강하기란. 근데 또 조정이 없으면 또 불안하잖아요.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조금씩 떨어지고 좋다라는 건데 10,000달러가 그러면 올라갔으니까 10,0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떨어지는 걸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했으니까요. 오늘 황당한 뉴스 베스트인데요. 비트코인이 1,000원에 팔렸습니다. 코비 세일. 1,100만 원짜리가 쭉 떨어져가지고 1,000원까지 떨어졌어요. 근데 더 황당한 건 이게 코빗은 오류가 아니고 시장의 자연스러운 형성 과정이라고.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1,100만 원짜리를 1,000만 원에 500만 원에 100만 원에 90, 80, 10만 원에 5만 원에 만 원에 1,000원까지 해서 그걸 던지냐고.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대체. 참 어이가 없군요. 아직 대한민국은 한참 멀었습니다. 예, 이런 꼴을 계속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참. 정신 나간 인간이 그래 1,000원까지 던져요. 이런 얘기를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너무 개탄스러운 거죠. 아유, 다른 얘기입니다. 예. 은행에서 뭐 암호화폐 관리 사업이 가능해진 독일 40개 이상 은행이 관심 보였다는 얘기죠. 이런 것들이 좀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갈 때 은행이 들어오게 되는 뭐 그런 뭐 호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건데, 그거저로 은행에 저항하기 위해서 나온 암호화폐니까 은행이 들어오게 되면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.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. 거래소 하나 또 털린 것 같습니다. 비트 7,000개, 이더 2만 개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털렸네요. 이것도 다 또 세탁이 돼야 되니까 또 팔리겠죠. 예. 하방에 어떤 매도의 어떤 그런 압박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우한 폐렴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만 한정된 게 지금 이게 라임 회계법인 결과가 이게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. 이게 지금 라임 펀드가 작살나가지고 방해상 작살났는데 문제는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일반 개인은 건져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. 그리고 중요한 게 상업펀드가 이게 순자산이 400조 원인데 지금 라임 사태만큼 다 돌려막기로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라임 사태뿐만 아니라 다른 펀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운용사 절반 이상이 적자라는 겁니다. 이분이 지금 그걸 아주 잘 적어주셨는데 200조가 적자면은 거의 뭐 이분은 IMF 쓰나미가 온다고 하는데 IMF 이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200조면 뭐 어떻게? 이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는 은행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펀드론 나오고 그럼 은행 망하고 그럼 그 은행을 누가 살 텐데 다른 나라에서 그 은행 인수해가지고 또 대한민국 위험해지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글쎄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 맞는 것 같습니다. 아직도 은행을 아직도 믿으니 참 큰일입니다. 뭐 물론 뭐 제가 뭐 은행에 저항하기 위한 코인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참 그래요. 대한민국이 이제 사기범죄율 1위 아닙니까? 대한민국이. 그리고 방금 나온 얘기인데 이 라임 이쪽 애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. 자기네들이 그 위험한 걸. 그래서 자기네 그 고객들 자기 고객들 돈을 먼저 달라고 미리 대화까지 한 내용이 뉴스에 나왔습니다.
그 말이 진짜 사기꾼이 계속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게 참 너무 한심합니다. 이래놓고는 또 뭐 정말 정관이고 변호사 사가지고 뭐 형 조금 살다 나오겠죠. 나머지 뭐 우한 얘기입니다. 우한 얘기 너무 많으니까. 그런데요, 뭐 의료진도 없는 우한 호텔 감금. 호텔인데 의료진이 없어요. 그냥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.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. 의료진이 너무 없으니까. 그리고 이제 뭐 해외에서 중국에서도 이제 한국인 가족 3명 발령됐다는 얘기가 나오고요. 그리고 홍콩에서 허거를 같이 먹은 일가족 9명 한꺼번에 걸렸답니다. 그냥 가족이 뭘 할 수도 없어요. 그냥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죠. 참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크루즈 60명 늘어나서 135명 당했고요. 지금 뭐 너무 많이 뉴스가 많은데, 여기 지금 대륙남 이분이 이제 쭉 방송하시는데 댓글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댓글 중에서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많아요. 한 줄짜리지만 너무 많아요. 뉴스가. 그냥 쭉쭉 읽어도 되지만 이걸 보고도 과연 이게 우한 폐렴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참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어떻게 이걸 보고도 뭐 별거 아니에요, 어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? 중국 내에서 병원 감염이 41%. 세상에. 뭐 이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행업계가 가장 큰 타격이죠. 여행이 호텔의 여닷감 청산돌이 이래가지고 여행업계 도미노 도산 공포가 오고 있다는 내용이고요. 그리고 국내 뭐 이제 현대기아차 공장 재개를 했는데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냐, 정상까지 얼마나 걸리냐 그런 얘기인데, 뭐 중국에 있는 한국 부품회사는 그렇다 치고 정작 중국인 그 안에 그 중국 내 돌아가는 공장 가동률은 한 20% 정도의 일꾼만 지금 복귀를 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한 사태는 전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데 또 모르겠어요.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이상입니다. 뭐 계속 뭐 코인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니까. 그런데 전반적인 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또 마냥 또 좋아할 수만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의료진이 대한민국이 중국보다는 좀 나은 것 같으니까 좀 안전하게 건강하게 조금 더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으니까요. 네,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. 뭐 공모전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. 또 내일도 또 화이팅 하시죠. 예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